자, 함수의 극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을 먼저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될 건 하나, 절대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의 공통점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세요. 함수의 극한을 배우실 때 수열의 극한 다 버리십시오. 자, 그러고 시작하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함수의 극한의 빠른 계산법과 수열의 극한의 계산법은 일치합니다. 빨리 풀 때만 그 아주 극소수의 그 테크닉 있죠. 그거만 일치하는 것뿐이에요. 그 외의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질적으로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출제자들은 그 5개념을 파고듭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점,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점, 하지만 수많은 그 차이점들을 파고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열의 극한을 버리고 함수의 극한의 단원은 아예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다시 쌓아 나가세요. 배우면 배울수록 느낄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겠죠? 자, 첫 번째. 우리 함수의 극한을 보면 리미트 x가 화살표 a, 자, 이런 기호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났다고 칩시다. 수열의 극한과 생긴 것은 비슷하지만 처음 만났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뭐부터 설명 시작할 거냐면 이 x 화살표 a의 의미에 대해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x 화살표 a란 무엇인가?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x가 2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x가 2로 가까워지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 2가 있으면 2의 근처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1.9 같은 숫자들. 이건 아무 숫자나 관계없어요. 근처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가까워지기 시작하는데 1.9, 그 다음에 1.99, 그 다음에 1.999 이런 식으로 쭉 계속 2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1.9와 1.99 사이에는 수많은 숫자가 또 있죠. 사실은 퐁당퐁당 하듯이 건너 뛰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써 있는 패턴조차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느껴야 되냐? 빨간 점을 보세요. 1.9에서 출발해서 미끄러지듯이 2로 가까워집니다. 1.9와 이 사이에 모든 숫자들을 지나쳐서 갑니다. 모두 다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 안엔 심지어 무리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숫자들을 다 거쳐서 미끄러지듯이 미끄럼 타고 가듯이 2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질적으로 다르죠. 수열의 극한 잠깐 언급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패턴으로 갔습니까? 0에서 시작했나요? 마이너스 5부터 시작했나요? 아니죠. 정확히 1에서만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 3, 4 자연수만 거쳐서 갈 수 있었어요. 1과 2 사이에는 수많은 숫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2만, 그 다음 3만, 그 다음 4만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함수의 극한은 완벽하게 다르죠. 모든 숫자들을 지나쳐서 미끄러지듯이 빨간 점이 동영상처럼 움직이듯이 보이셔야 돼요. 보이는 그대로 1.9에서 출발한 이 점이 2까지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x는 정의역의 원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의역의 원소가 2에 가까워지는 모양이 2의 근처에서 출발해서 2에 점점 이렇게 모든 숫자들을 거쳐서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 모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x가 a로 가까워지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다시 그림 보시겠습니다. 2의 근처에서 출발해서 가까워지는데 이거 왼쪽에서만 가까워지면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에서도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2.1로 시작해서 2.1, 2.01, 2.001 이와 같은 방법으로 2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x가 a로 가까워지는데
a보다 큰 쪽에서부터 가까워지고 있는 걸 a 플러스 0이라고 쓰고, x가 a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a보다 작은 방향에서부터 쭉 가까워지는 것을 마이너스 0이라고 쓰고, 위에 써 있는 이 표기를 가지고 우리는 우극한이라고 부르고, 아래에 써 있는 이 표기를 보고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결국 함수의 극한에서 정의역에 대해서 x가 a에 가까워진다고 얘기를 했으므로 함수의 극한에서 결국 알고 싶은 건 그거죠. x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2번에서 봤던 것처럼 이러한 두 가지 방식으로 x에서 a로 가까워질 때, 이거 이럴 때 결국 fx는 어디로 가까워지느냐, 우리는 이걸 궁금해하는 거죠. 어느 정도 느꼈겠지만 fx는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또는 어떤 값을 가지느냐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두 가지를 다 조사해야 됩니다.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것과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를 두 개를 다 따져서 그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앞서 배운 함수의 극한 내용을 그래프 위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극한값을 구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그래프를 그려서 찾는다입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 여기에 아까 배웠던, 우리가 배웠던 2라는 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y는 x 플러스 2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 y절편이 얼마가 될까요? 여기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파란색으로 2의 좌극한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근처에서 출발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함수값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겠네요. 자, 그럼 함수값을 일단 흰색으로 표시해 보면은 2일 때 함수값은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파란색이 이렇게 2로 가까워질 때 함수값은 지금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보이세요? 함수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싶은 결국 y값 아닙니까? y값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4로. 자, 마찬가지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거 연두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으로. 자, 오른쪽에서 한 칸 한 칸 이렇게 계속 가까워지고 있죠. 자, 그때 함수값들을 다 표시해 보자면 이렇게 생길 것이고, 또 이렇게 생길 것이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연두색 점들이 찍히겠죠. 자, 그럼 이 점들이 점점 2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질수록 함수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거 느껴지실 것이고, 바로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y값 역시 4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매번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빠르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죠. 자, 2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우리는 함수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결국 y값도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는 점 알게 됐고, 마찬가지로 2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도 함수를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함수값이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4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4번.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알파에 수렴한다. 이 문장을 확실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것은 정확히 알고 계시죠? 자, 정의역의 원소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함수값 fx는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여기 수렴이라는 말이 있죠. 왼쪽에는 가까워진다는 말이 있고, 우리가 수렴한다는 말은 두 가지로 나눠서 씁니다. 즉, 두 가지 경우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값에 점점 가까워지는 경우와 늘 그 값이 나오는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역의 원소가 A로 무한히 가까워질 때 함수값은 알파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하면 한 가지 경우만 얘기하는 거예요. 늘 알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를 쓰죠. 결국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은 뭐다? 알파다. 이 알파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결국 수렴이다. 그럼 수렴이 의미하는 건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값에 점점 가까워지는 경우와 두 번째는 늘 그 값을 가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함수의 극한은 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극한 값의 기본 아이디어는 그래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프. 여러분들은 다 그래프를 그리셔야 해요. 하지만 그 중에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빠른 계산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머릿속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시작하셔야 해요. 자, 봅시다. 먼저 함수가 알파로 수렴한다는 것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그때 fx 값이 알파다 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그때 fx 값도 알파여야 하고, 자,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졌을 때 그때의 함수 값도 똑같이 알파여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같아야만이 우리는 fx가 a로 가까워질 때 그때의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함수의 좌극한이라고 부르고, 아래에 있는 것을 함수의 우극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아야만이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배웠던 그래프를 좀 예로 들면, 자, 이런 그래프가 있었죠. 여기 2가 있었고 여기에 2가 있었고 함수값은 4였죠. 자, 함수가 왼쪽에서 가까워집니다. 2의 좌극한이네요. 그러면 함수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결국 y값은 이렇게 따라 올라가서 4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가 2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죠. 그러면 함수를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결국 y값도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4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식을 써보면 리미트 x가 2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그때 fx 값이 4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리미트 x가 2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그때 함수값 역시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다 같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값을 4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4에 수렴한다 라고 말하고, 자, 함수에서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수렴한다는 것을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발산이 나왔다,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함수의 극한값이 발산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그래프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함수의 극한값이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함수를 보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질 때 그때 fx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뭐부터 시작했냐면 2의 좌극한부터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함수가
2에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연두색이고 함수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되니까 y값도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연두색으로 좌극한을 써보면은 자 리미트 x가 2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그때 함수값은 2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함수값에도 범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아주 요긴하게 쓰이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2에 가까워지는데 아래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도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극한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2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고 함수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4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알겠네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리미트 x가 2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그때 fx 값은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위에 있는 것이 좌극한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우극한인데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fx의 2로 가까워질 때 그 함수값은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같지 않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그때의 함수값입니다. 자, 먼저 연두색으로 제가 좌극한부터 찾아보면 이렇게 가까워질 것이고 함수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y값은 결국 2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리미트 x가 2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그때의 함수값은 2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2의 오른쪽에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가까워지고 또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함수값이 이렇게 타고 내려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여전히 2에 가까워지고 있죠. 리미트 x가 2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그때의 fx 값은 역시 2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같죠. 그래서 우리는 함수값을 2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함수에 구멍이 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함수에 뚫려진 구멍은 함수값, 즉 극한값 존재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상수 함수꼴로 되어 있는 함수의 극한값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좌극한부터 따져보면 2의 왼쪽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함수를 보니까 높이의 변화가 없네요. 늘 값이 얼마죠? 3인 거죠. 그래서 리미트 x가 2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그때의 fx 값은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함수를 fx라고 해놔야겠죠. 마찬가지로 2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그때 함수를 타봤더니 여전히 높이의 변화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x가 2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그때의 극한값 역시 3이 되는 거죠. 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질 때 그때 fx 값은 얼마다? 3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3에 수렴한다 라고 하지 않고 함수에서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생긴 유리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n은 무한대로만 보내고 숫자로 보내주지 않았죠. 하지만 함수의 극한에서의 x는 어느 값으로든지 다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fx 값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x를 무한대로 보내겠다는 건 오른쪽으로 계속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함수를 쭉 타고 내렸더니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그 높이가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0이라고 쓰는데 그 방향이 위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 방향을 표시하면 0 플러스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때 fx 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건 0을 기점으로 왼쪽으로 계속 보내겠다는 거죠. 그럼 함수는 이렇게 타고 내려오겠네요. 그럼 높이가 역시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보이죠. 방향이 마이너스라는 것까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0에 마이너스라고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리미트 x가 0에 플러스로 갈 때 그때 fx 값을 찾아보면
자,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함수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y 값이 계속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다라고 쓸 수 있고, 자, 리미트 x가 0에 마이너스에서 가까워질 때 그때 fx 값은 마찬가지죠. 0의 왼쪽에서부터 0 쪽으로 가까워질 때 함수는 이렇게 타고 계속 내려가겠네요. 결국 y 값은 이렇게 내려가게 되므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0으로 갈 때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르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값은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 유의하실 점이 뭐냐면 y는 x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을 구해보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플러스 무한대 되죠. 플러스 무한대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리미트 x가 0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그때 fx 값 구해보면 왼쪽에서 가까워지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역시 무한대네요. 그럼 무한대랑 무한대 같으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그때 fx를 무한대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함수의 극한값이 무한대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우극한값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으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절대 두 개 다 플러스 무한대가 나왔으니까 무한대다라고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함수의 극한 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지금 명제가 하나 써 있는데요. 이 명제 영어 문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해석을 철저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 등식을 하나 보시고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아직도 수열의 극한 아이디어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수렴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처음부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의 원소 x가 a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함수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읽으셔야 해요. 존재한다. 아시겠습니까? 그 값이 알파인 것보다도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존재한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등식을 우리는 쉽게 읽을 수 있겠네요. 정의역의 원소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g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정의역의 원소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함수가 있네요. fx와 gx. 자, 이런 두 함수들을 더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 이 함수 정의역의 원소 x가 a로 가까워질 때 극한값이 자, 오른쪽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알파라고 했고 이건 우리가 베타라고 했죠. 그럼 그 값이 알파 더하기 베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 함수값이 존재하는 두 함수를 더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은 당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하고 지금 이 규칙은 더하기뿐만 아니라 빼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함수의 극한값 계산하는 데 있어도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모두 성립합니다. 물론 나눌 때는 0이 아니어야겠죠. 자, 여기서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하네요. 선생님,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만든 새로운 함수를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야 구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 각각의 극한값을 더해서 바로 계산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이해했구나
라고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이 바로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fx가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gx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두 함수 더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나요? 거짓이에요. 정답은 거짓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네요. 아니, 그러면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걸 더했을 때 늘 다시 존재한다는 건가요? 함수값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두 함수를 더해서 만든 그 함수의 극한값이 같은 점에서 존재한다는 겁니까? 그럼 그것도 거짓이에요. 무슨 뜻이냐? 결국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fx와 gx가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그 약속이 사라진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만든 함수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존재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으니까 정석대로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꼭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수렴할 때는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극한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수열의 단원과는 달리 논리적인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끝없이 써야 되니까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관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맞는 건지는 증명하지 않고도 우리가 지금처럼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건 이러니까 맞지 판단할 수 있지만, 아닐 때 왜 아닌지를 수학답게 수식으로서 논리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경우에는 왜 아닌지를 발례를 통해서, 실질적인 예를 통해서, 여기서의 실질적인 예는 다 뭐겠습니까? 전부 다 그래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래프의 조합 몇 가지들을 외워두시고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잘 활용하시는 것이 어려운 문제를 대하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 여기다 지금 어떤 발례를 쓸 거냐면, 정역의 원소 x가 특정 한 점에 계속해서 가까워질 때, 그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 두 개를 그릴 거예요. 그런데 두 개를 더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는 그 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그 예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먼저 fx의 그래프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이 있고요. 이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fx고요. 자, 그 다음 gx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형식으로 그릴 건데요. 이번에는 위로, 이번에는 아래로. 자, 그 상태에서 이제 fx 더하기 gx라는 새로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건 파란색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세 가지 범위로 나눠서 구할 겁니다. 0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0일 때, 그리고 0보다 큰 경우. 자, 0보다 작은 범위부터 한번 따져보면 0보다 작을 때 fx는 늘 마이너스 1이네요. 0보다 작을 때 gx는 늘 1이거든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1을 더하면 늘 0이 나오겠네요. 자, 아직 0일 때의 값은 모르니까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일 때 fx 함수값을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gx는 1이지요. 그래서 두 개를 더했더니 역시 0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0보다 큰 범위에서 fx의 함수값은 보시다시피 늘 1이네요. gx의 함수값은 늘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늘 0이 나오겠네요. 자, 봅니다. 지금 우리는 뭘 따질 거냐면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함수의 극한값을 보니까 좌극한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우극한이 얼마입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자, 마찬가지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gx의 극한값을 보니까 좌극한은 1이고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더하기 gx를 보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져보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이 0이죠. 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특정 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두 함수를 더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어 보니까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번의 논리를 외우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 수렴하지 않으면 혹은 둘 다 수렴하지 않으면 당연히 극한값 존재하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논리를 가지고 또 다른 명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더하기 gx 이것이 수렴한다면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도 수렴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도 수렴한다 라는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반례는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더해가지고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이 수열은 이 fx, gx 둘 다 발산하죠. 그래서 이번 명제가 거짓인 그 반례는 역시 지금 위에 있는 똑같은 이 세 그래프가 다시 한번 사용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세히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합성함수의 극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함수가 fx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분의 1의 극한값을 구해라. 이겁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이 안에 있는 이 x분의 1이 자, gx라는 함수로 보이셔야 되고 다시 한번 써보면 이 f 안에 gx가 있는 이 함수는 합성 함수인 것이 보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y는 3x, 3의 x 그래프와 y는 x제곱 플러스 2x의 그래프 이 두 개를 합성하면 자, 이걸 f라 하고 이걸 g라고 했을 때 자, f 합성 gx의 함수는 3의 x제곱 플러스 2x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이걸 보고 합성 함수구나라고 느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gx의 함수를 간단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y는 x분의 1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지금부터 표를 이용해서 합성함수의 극한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3개가 그려지는데요. 자, 먼저 가는 함수가 g죠. 그 다음에 가는 함수가 f입니다. 자, 그럼 봅니다.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에서의 극한값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0 플러스와 0 마이너스를 조사해야 되는 거죠. 자, g라는 함수, 즉 여기 지금 보면 유리함수네요. x분의 1이라는 함수에서 0에서 오른쪽에 가까워진다는 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쭉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네요. 자, 플러스 무한대라는 이 결과값은 g 함수에 있어서는 치역이지만
f 함수에 있어서는 다시 정의역이 되죠. 그럼 요 f 함수에서 정의역의 원소가 플러스 무한대로 계속 보내진다면, 계속 가까워진다면 함수값은 어떻게 되죠?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함수값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이라고 쓰고 뒤에 방향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최종 결과를 쓸 때는 방향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방향이 필요할 때가 있으므로 합성함수의 극한값에서는 표기해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먼저 gx에서 정의역의 원소가 0의 마이너스 쪽에서 가까워질 때, 0의 마이너스 쪽에서 가까워질 때 함수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것이고, 이것이 다시 f의 정의역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계속 가면 함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디? 마이너스 1에,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죠. 네. 마이너스 1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아래에서 가까워짐으로 마이너스라고 써두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과를 다 구했으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써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 두 개의 결과가 어떤가요? 같습니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리미트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분의 1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함수의 모양을 좀 바꿔서 아까와 같은 극한값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개를 그릴 거고요. 자, 먼저 가는 함수가 g입니다. 우리는 요 안에 있는 x분의 1 함수를 gx라고 정의했죠. 자, 그 다음에 가는 함수가 f인 거고, 여기서 이쪽으로 한 번에 가는 게 우리가 바로 f 합성 g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0에 대한 우극한과 0에 대한 좌극한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x분의 1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자, 0의 우극한은 플러스 무한대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f 함수에서 플러스 무한대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함수는 이렇게 해서 점점 여기 1에 가까워지고 있겠네요. 자, 1이고요. 방향은 물론 플러스입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 gx의 함수가 0의 좌극한을 따져보면 이렇게 가까워지고 아래로 계속 내려가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할 수 있고, 이제 f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계속 이쪽으로 갈 때니까 이렇게 해서 똑같이 1에 가까워지겠네요. 물론 방향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극한값이 1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두 개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을 1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함수 fx와 그리고 gx가 정의되었을 때, 그때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g 합성 fx의 극한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역시 동그라미 3개를 그려서 먼저 가는 함수가 f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함수가 g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것이 g 합성 f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1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의 좌극한과 1의 우극한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 함수에서 1의 좌극한, 1의 좌극한을 따져보니까 함수는 이렇게 올라가서 2에 가까워지는데 아래에서 위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2에 마이너스라고 써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g 함수에서 2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것을 표시해보면 2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것을 표시해보면 이렇게 가까워서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중요한 게 있죠. 표기법상으로 함수값이 1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늘 1입니다. 그래서 그냥 1이라고 쓰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1의 우극한을 조사해보면, 자, f에서의 1의 우극한은 이렇게 가까워질 것이고 이렇게 가까워져서 1에 가까워지겠네요. 1의 플러스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죠. 1의 플러스 방향이고요. 지함수에서 1의 플러스 방향에서 가까워진다.
1의 플러스 방향에서 가까워진다는 건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늘 얼마죠? 1이죠. 두 개가 어땠습니까? 같네요. 그러므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지합성 f의 극한값은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주어진 fx를 두 번 합성하는 그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를 합성하든지 간에 합성함수는 동그라미 3개로 처리합니다. 자, 1에서의 극한값인 거죠. 그럼 먼저 가는 것도 f고 나중에 가는 것도 f네요. 자, 1의 우극한과 1의 좌극한을 차례대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의 우극한을 따져보면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걸 보니까 늘 1이네요. 중요한 게 방향이 없죠. 그냥 1입니다. 자, 그러면 f1에 대한 함수값 얼마죠? 이건 함수값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까워지는 극한값이 아니라 극한값을 구해보니까 수렴값이 나왔다는 거죠. 매일 언제나 1인 값이 나왔기 때문에 함수값 1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1의 좌극한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좌극한은 이렇게 0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그런데 0의 플러스 방향에서 가까워지므로 0 플러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0의 플러스 방향에서 다시 가까워지는 거 그리고 0의 플러스 방향에서 가까워지는 걸 그려보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1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방향에서. 자, 뒤에 있는 건 방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값이 같은 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이 극한값도 1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그러니까 먼저 fx의 정의역이 1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을 때 1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의 극한값이 1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1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합성할 때 1의 어떤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를 찾는 것이 아니라 1일 때의 함수값을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